자, 총선이 오늘로써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빅매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사적 책임, 이재명 대표 내쫓아야, 역사적 책임과 내쫓아야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검찰, 법원 모두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을 감옥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분들이 떵떵거리면서 국민의 표를 구걸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그들의 범죄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대한민국을 범죄자로부터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겁니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범죄자들의 연대와 종북 세력의 주류 진출을 막아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미래를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삶을 개선하는 공약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의 총선 빅매치 역사적 책임 대 쫓아내야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한 역사적 책임은 정혁진 변호사님 뭐로 보이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시대 정신이 뭐라고 그랬느냐. 586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더 그 진보라고 할까? 어쨌든 더 이렇게 그 디벨롭이 돼가지고 지금 각 그 3당 내 그 가장 큰 3개 정당 내 대표가 되려고,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사실은 범죄자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사실은 부부가 다 형사 피고인이 된 그런 정당 아닌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른바 그 진보당 출신들의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눈앞에 이제 명약 관화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70몇 년 동안에 이루어놨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갖다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총선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그리고 황운하 의원 등등 기소되거나 재판 중인 분들, 혹은 이 과거 통진당 해산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 승리로 주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역사적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한 셈이군요. 자, 그럼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쫓아내야, 이건 누굴 쫓아낸다는 발언일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이제는 충직한 일꾼은커녕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이고 시퍼렇게 눈떠 살아있는 주권자 아닙니까?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일 발언을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는데, 탄핵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속 윤석열 탄핵을 시사한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판론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거로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의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실제 탄핵이라는 게 언급되는 순간 사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탄핵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은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 같이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도 3년은 길다, 이 얘기의 상징적 의미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서 국정전환을 시키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정치적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연설의 일관적 맥락도 보면
강력한 심판으로 경고를 보내야 된다. 예. 여기까지이지 네. 탄핵을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기사에서 최근 분석한 이재명 대표의 표현들은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5일 울산에선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된다. 지난 16일 용인에선 혼내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내쫓는 거다. 지난 17일 경기에선 회초리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된다. 어제 강원도에선 권력을 회수해야 될 때다라며 박근혜도 우리가 내쫓지 않았냐라고 언급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께서는 이 정치적 탄핵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정권 심판롯을 강조한 거다. 근데 이 조간신문은 이건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거다. 이렇게 지금 풀이를 했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 얘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앞에 서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는데 조금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탄핵을 직접 언급하면서 실제 탄핵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현실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해야 된다. 심판론의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판해 달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지금 말한 대로 보면 조금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은 조금 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중도 확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일 저런 발언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쫓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거듭 썼는데 정권 심판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저 야권 연대를 심판해야 된다. 지금 송 변호사님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요. 그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보면은 지금 진보당의 그 후보가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이제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상위 순번에 3명 들어가 있는 거 투표를 어떻게 하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국회의장이 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을 했을 때 국방위원회에 배정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국방위를 안 가고 다른 상임위에 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사보임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에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신청을 하면은 국회의장이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동안에 해달라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 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이 통합진보당의 정치적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에 들어간다든가 외통위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우리 첨단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방위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연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조국 혁신당에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 또 재판 중인 분들, 수사 중인 분들 이런 분들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즐비하게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만약에 법사위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피고인이 대법원으로부터 계속 자료를 받고 대법원을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 선거에 역사적 책임이 크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지역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류삼영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나경원 46.3, 류삼영 45.9.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최근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박빙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류삼영 후보를 지원 유세하면서 동작 선거는 한일전이다 라며 상대 후보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달려라 류삼영, 동작을 선거는 신한일전이다.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한일전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선거에서 특히 서울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그 대표가 전 대표가 이수진 의원한테 패한 것도 굉장히 큰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차이가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진 의원이 그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누가 가장 큰 그 충격을 갖다가 받았을 것인가? 나경원 전 대표가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동작을에서 나경원 그 후보가 굉장히 지난 4년 동안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명 후보가 그 공천이 됐을 때 과연 유사명 후보가 나경원 대표한테 얼마나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유사명 후보는 경찰서장 총경 출신이고 아무런 동작에 연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동작에는 호남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유사명 총경은 그 경상남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그 게임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여론조사를 갖다 봤더니 거의 뭐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서울은 그야말로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들이 다 그냥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진짜 무서운 선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일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일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경원 대표 나경원 후보를 보고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 건데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유사명 후보 측에서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진 않지만 무슨 뭐 냄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갖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냄비가 그 일본어로 하면 나베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런 식으로 이걸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 수준이 낮은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 좀 지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류사명 후보를 응원하는 지원 유세 메시지도 보셨으니 이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장면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나경원 파이팅! 파이팅! 총선 총선 비슷하다고! 나경원 파이팅! 강진영 파이팅! 나경원 파이팅! 여러분 제가 서울의 핵심 나경원과 장진영 있는 공작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공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세력이고 미래를 보는 세력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죽을 각오를 절실하게 뛰겠다, 서서 죽겠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과연 이 동작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로 이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선 강제 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나섰다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법원 허가 없이 무단 불출석을 했다. 검찰이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은 총선 전까지 출석 어렵다. 제1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개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 점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 나도 출마했다가 재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난 증언할 수 없다. 그러자 이 대표 측, 선거 일정만으로도 빠듯한데 세계 재판을 대응해야 된다. 불이익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강제 소환, 이거 어떤 겁니까? 재판부가 얘기한 강제 소환은.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없이 재판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고 개정할 수 없게 법은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건 등 피고인 없이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로 이제 출석을 거부하면 이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이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불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이제 선거 일정상을 이유로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죠.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거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일당의 대표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4월 10일 이후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법원에서는 강경하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들은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상의 한 수치이고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론조사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